나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 못 해준다 라고 하더라도 에 대한 면 당연히 이혼이 되시는 겁니다. 법으로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혼은 되십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내 배우자 불륜한 상간자 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간통은 이제 위헌 판결이 났고요. 상간자 소송 이외에는 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복수를 위해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폭로를 하고 싶을 때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은 따로 없겠죠? 상간자 소송 이외에 지인한테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알리거나 직장에 알리는 거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 사실을 알리면 더 엄하게 처벌받을 뿐이에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 진정을 할 때 회사 사장님한테 이 사람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명예훼손죄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고요. 다만 지인한테, 친구한테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람 폈대 막 이러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불륜을 했을 때 네. 불륜을 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 네.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서로 가진 증거를 공유하기도 이제 하는데 나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자의 남편한테 당신의 부인이 이러이러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알리는 거는 그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내 부인이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대 이야기하고 다닐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게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명예훼손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상간남 자녀에게 네. 말한다거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고요. 내가 상대방의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상대방도 나의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감정이 좀 극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잘 지내고 있는 이혼한 배우자를 보고 너무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나중에 이혼 잘 하고 나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상간자 소송은 시효가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면은 이혼을 한 지 1, 2년 지난 뒤에라도 상간 소송은 진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지인의 배우자가 불륜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라면 가장 현명하신 방법을 하실 텐데 그 방법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은 그냥 뭐 넌지시 이야기 정도 하지 않을까요? 가정은 괜찮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네 남편은 바람을 폈다라던가 뭐 내가 목격했다라던가 남의 가정사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상대방을 위처증이나 일부증으로 너 집착 심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외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딱 단번에 나 부정행위 했다라고 시인하는 경우가 없고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딱 증거를 들이대면 대부분은 잘못했다고 태도가 180도 변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증거가 확실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이나 이런 거는 상간에 대한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지 됩니다. 확보하지 않고는 위처증, 의부증으로 몰릴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불륜이 정말 그게 치달았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 이혼 못 해준다. 나 없이 어떻게 잘 사냐. 이혼 막 10년, 20년씩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부정행위를 했는데 깨끗이 인정하고 이혼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는 부정행위를 했지만 이혼 못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못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나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 못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이혼이 되시는 겁니다. 법으로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혼은 되십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제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 아닌 이제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거나 더 이상 이제 유책성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흐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책 사건이 있은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다 했고 근데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요약해 주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간자에 대한 복수 이제 누구나 꿈꿉니다. 하지만 그 복수를 하면서 내가 다치는 길은 옳지 않는 것 같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복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